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그 탄력적 근로시간제 지금 3개월에서 6개월 하는 부분, 뭐 예. 부분적으로 유연성을 담보하면서 또 거기에 따라서 건강보호나 임금 보전 방안 마련 등 또 근로자의 또 복지나 뭐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셨는데 네. 그 내용 중에 임금 보전 방안 마련하면서 이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과태료 부과는 신고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고 뭐 행정적인 내용이니까 과태료 부과하는 건 맞는데 이제 건강보호와 관련 같은 수준으로 임금 보전 방안을 의무화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게 안 되면 실효적으로 그걸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경사노위에서 그 부분까지도 이미 고려해서 그게 타협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입법적으로 그 부분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 좀 한번 입장을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경사노위에서 작년에 합의됐던 탄력 근로시간제와 관련해서는 그 내용 하나하나가 경사노위에서 노사 간의 치열한 논의 끝에 합의를 이루어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경우에도 이게 어떤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거기에 어떤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냐도 사실 그러니까 논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제 내용은 행정적으로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수준에서 하겠다. 예, 임금 그렇습니다. 보전 방안 마련 그 자체보다는 그게 마련돼서 신고되면 되겠다. 예, 예, 신고 의무를 예. 담보하는 수준에서 협의가 예. 됐다. 이런 예, 정도로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아이로 핵심 협약과 관련된 비준 입법들 이게 이제 정부 입법안이 다 넘어왔어요. 근데 그 내용 보면 경산노위에서 당초 합의됐던 내용보다 이제 좀 달라진 부분들이 우리 정부 안에 들어 있습니다. 내용 중에 이제 노동조합법에 보면 거기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지 않는 내용에 이제 그 해고자나 이런 걸 허용하는 경우 거기에 이제 단서 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 중에 이제 원래는 뭐 그거 아예 다 없애자 이렇게 얘기들이 됐던 것 같은데 정부 안에서는 단서만 없애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요. 또 저쪽에 이제 사업장 그 점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또 일부에서는 그거 굳이 그 일부까지 금지한다 이 내용을 안 넣어도 뭐 이게 대법원 판례나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현장 점거와 관련된 규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 원천적으로 이렇게 의무화할 필요까지 있냐 그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입장들은 명확하게 뭐 특별히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 한번 예. 좀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로 협약과 관련된 노사관계 제도 개선안은요 경사노위에서 한 10개월 논의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노사 간의 합의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노사 간의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공익위원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익위원안으로 발표가 됐고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해서 지금 정부 입법안이 만들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실업자 해고자. 예, 해고자와 관련돼 있는 사업장 아마 출입과 관련돼 있는 조항 얘기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쟁의행위 시에 사업장 점거와 관련돼 있는 규정 두 가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공익위원이 노사 간의 여러 가지 제도 개선안을 논의하면서 예, 그 절차가 아이로 핵심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서 반드시 고쳐야 될 내용을 하나를 한 부를 놔두고 요 내용을 고치게 되면 노사 간의 힘의 균형이 이제 좀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보완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노사로부터 또 제안을 받았습니다. 노사로부터 제안을 한 5개 정도씩 받아가지고 그걸 좀 논의하다가 공익위원이 그 중에서
요거 정도는 요번에 같이 가야 되겠다라고 선택한 조항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두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용 자체는 요 두 조항은 경영계 쪽에서 이 법을 개정할 때 거기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보완한다든지 아니면 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한 조항들에 해당한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런 아이로 핵심 협약과 관련된 내용들이 노사 간에 노사정 간에 어떻게 이야기되는가 하는 것이 사회적 논의의 한 측면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노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합의는 절충이 가능한 분입니다. 우리 김웅 의원이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아까 좀 전에 장관 말씀하셨듯이 노사 간에 꼭 해야 될 5개를 마지막에 추렸는데 그걸 가지고 절대 서로 받을 수 없는 서로가 그런 내용이어서 그나마 이제 그러면 서로 받을 수 없지만 마지막에 그래도 최소화시키자. 서로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화시키자 해서 두 개씩으로 공익위원안을 만들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이 요구한 그 산별 협약을 법제해달라. 이런 건 사용자가 절대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사용자들이 제기한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좀 없애달라. 이건 노조가 절대 받을 수 없다. 이런 이제 서로 절대 못 받는 걸 빼고, 원래는 다 절대 못 받지만 그래도 마지막 남은 게 두 개씩입니다. 하나는 이제 해고자들이나 실업자들 노조 조합은 자격 인정해 주는 거, 그리고 공무원들의 조합 가입 범위를 넓혀주는 거. 이게 이제 노동자 요구 중에서 2개를 한 거고, 또 노동자 요구 중에서 이제 사용자들 요구 중에서는 하나는 단협 기간을 2년에 3년으로 하자. 아까 이제 뭐 이런 내용. 그는 뭐 단협이 한 30년 됐으니까 꼭 뭐 2년마다 해야 되느냐, 3년마다 한 번 해도 되는 거 아니냐는 이런 이제 공익의 판단. 그 점거 행위는 아까 했지만 대부분 판례로도 그게 뭐 안 되는 거니까 주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어차피 대부분 판결 나와 있는 거는 법을 한번 해보자. 서로 이렇게 해서 된 거라서 요약하면은 이거야말로 이제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최대한 경산호위에서는 최대한 쟁점을 좁혀서 넘겨드린 거니까 이거야말로 이제 저는 이제 의원님들이 하셔야 될 저희 사회적 합의 수준은 이 정도고 요 이상은 이제 국회에서 좀 해주셔야 될 문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이제 경산노위에서 일단 예. 국익위원들이 제시한 안하고 정부 안하고는 일치하는 거는 예, 그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일부 외부에서 예. 전문가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의 예, 공익위원 아닙니다. 공익위원들의 안은 아니다. 공익위원들의 안은 정부 안을 예, 그다음 예,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이제 아이로 관련된 기준안 폐기하고 관련된 부수 법률들이 있잖아요. 이제 아이로 기준안과 관련된 내용을 국회에서 의결하면 일단 한 이유와 관련된 제소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죠. 뭐 그걸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관련 부수법은 별도 내용이고 원래 뭐 법적으로 하면 뭐 규약이나 조약을 비준하면 신법이 국법을 우선하는 것이니까 네. 일종의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아니면 동시에 다 해결을 해드려야 되나요? 한 EU FTA에 우선 내용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각 양 당사국이 국내 법제에 ILO 핵심 협약의 기본 원칙을 구현한다라는 조항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조항이 이렇게 또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협약을 비준하게 되면 두 번째 협약을 비준하게 노력한다라는 조항은 해결되지만 그럼 국내 법제가 ILO 핵심 협약의 기본 원칙을 반영하고 있느냐라는 문제는 또 하나의 해석 문제가 또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나라마다 국제법과 국내법, 그러니까 국제조약과 국내법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다 다릅니다. 나라마다 좀 다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비준한 국제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그냥 ILO 협약을 비준하고 국내법을 놔두게 되게 되면 이게 재판 준고 규범이라든지 법을 해석을 할 때 굉장히 많은 혼란이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 사항은 국내 법제를 개정을 하면서 협약이 같이 비준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게 바람직한데 일단 국제조약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거나 또 국제법 의적인 해석을 하면 일단 그게 우일 수도 있고 실법 우선 원칙에 의해서 보면 또 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비준한 세 개를 비준하면 일단 한 이유와 간에 관련된 법적 우리가 해야 될 의무 이거는 이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여쭤보고 물론 바람직스러운 걸 같이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해석상의 문제가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만 충족이 되고 또 하나 국내법에 그걸 적용하고 있느냐라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해석 문제가 여전히 남습니다. 그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대판교법이니까 예. 그 부분은 근데 그게 다른 나라도 보면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ILO 핵심 협약이라는 것이 핵심 협약에 있는 규정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단순합니다. 내용은 단순한데 그걸 뒷받침하고 있는 해석 규범은 굉장히 많거든요. 이 해석 규범을 어떻게 이 우리나라 국내 법이랑 그러면 적용시킬 것이냐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혼란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규범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집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예. 동시에 처리하는 게 좋겠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리고 일부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한 이유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협약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무역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일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되고 나면 이게 연계되는 게 한 캐나다나 또는 한이 FTA하고 연계될 수 있는 조항이 자동 연계가 돼서 결과적으로는 무역적인 보복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게 잘 안 되면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맞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FTA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노동장과 관련해서 한EU FTA 같은 방식이 하나 있고 한미 FTA 같은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한미 FTA는 노동 규범을 위반을 하면은 무역 제재가 바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무역 제재를 하려고 하면은 양 당사국 중에 한 나라가 국제 규범, 그러니까 ILO 핵심 협약 기준을 위반을 해가지고 무역상 이득을 얻은 것을 입증을 해야 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무역 제재를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게 한 유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 EU FTA 경우에는 그렇게 무역 제재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FTA 협정문에 기초해가지고 직접적인 무역 제재는 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려하는 사항은 뭐냐 하면 EU 같은 경우에 최근에 무역 관계를 그냥 단순한 상품과 서비스의 교육 문제로 보지 않고 이 국제노동기준과 같은 가치 규범을 거기다 같이 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관계에서 그 규범을 위반했다고 한다면 국제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비무역 제재를 이렇게 강화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FTA 자체에서 직접적인 무역 제재는 가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비무역 제재, 말하자면 통관 절차나 원산지 인정 기준이나 위성 및 식물 검역 조치 이런 데서 훨씬 강화된 조치를 우리한테 가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EU 쪽에서 이런 분야에 대한 그 조치를 조금 더 계속 강화해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우려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요번에 금년도에 EU에서 한 것이 이제까지는 이 한 EU FTA 관련 사항을 통상을 담당하는 집행위원이 담당했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수석통상감찰관이라는 제도를 둬가지고 이 수석통상감찰관이 무역 관계에서의 노동규범 이행 상황을 감독하겠다라고 저쪽에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 작년에 중국에 대해서도 중국의 첨가제 제품에 대한 반덤핑 과세
관세 부과일 기간을 이제 연장을 심의를 하면서 중국이 핵심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는 이유 해가지고 반덤핑 관세 부과 기간을 더 연장을 한 조치를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압력들이 앞으로 더 강화될 우려가 있다라는 점을 저희가 좀 우려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유하면 예. 무역적인 내용 가지고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한쪽에 있고 또 하나는 꼭 이유가 아니고 캐나다나 미국이나 FTA를 맺고 있는 예, 국가들하고 연계 맞습니다. 그거기가 연계가 될 것이다. 이런 저희가 이제 하나 좀 걱정되는 분야가 하나 더 있는 것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요. FTA 자체에서 연결하는 규정은 없는데 한EU FTA 쪽에서 우리와 관련돼 있는 분쟁 절차를 지금 시작을 하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도 자기들도 한번 이거 들여다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계속 우리한테 자료 제출 요구도 하고 그런 요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다른 쪽의 FTA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윤준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